자,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이 복지는 노동과 연계되어야 된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노동 같지 않은 노동을 시키면서 돈을 나눠주는 행위는 근로의욕을 좀 먹고요. 기본적으로 국가를 망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현금을 나눠주면 그것은 어떤 경우든 국민의 의식을 매우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출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또 현금을 나눠주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돈을 굉장히 몇 천만 원씩 주지요. 그리고 출산하면 모든 비용을 공짜로 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기업들도 출산하면 1억을 주니 5천만 원을 주니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도 신혼부부에게 천원주택을 인천시가 공급한다. 그래서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의 집값 부담을 덜어준다. 신혼부부 주거정책 I 플러스 집들임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는 1억을 주는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사업도 발표했어요. 그래서 천원주택은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한 주택을 빌려주고 전세임대는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집을 선정해 신청하면 시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빌려주는데 이 주택은 하루에 1,000원꼴인 월 3만원에 임차해 살 수 있다. 보증금만 부담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애 낳으라고 돈 주면 그렇게 낳은 애를 정성 들여 키우겠습니까? 자, 모든 부분을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애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해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가주택을 출산을 하는 가정부터 먼저 주고 지 돈으로 원가로 집을 사는 겁니다. 돈이 모자라면 좀 빌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 육아에서 국가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스포 15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초중 고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을 만들고 그걸 국가가 관리하고 그리고 돌보는 시간을 늘리고 또 사교육을 폐지하고 공교육 내에서 흡수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전부 돈을 주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화근이 되고 실제 돈을 받기 위해서 애를 낳고는 애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어요? 자, 애를 여럿 낳아서 돈 벌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유럽에는 이미 이민자들이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우리나라 복지가 여러 가지로 돈 뿌리는 복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2조 242억이에요. 그래서 2018년 문재인이가 노인 일자리 가지고 학교 불 끄는 노인 일자리, 공원에서 휴지 줍는 노인 일자리, 그리고 사거리에서 깃발 드는 노인 일자리 등을 엄청 만들어서 그걸 마치 취업이 정가인 것처럼 하고 선거에 성심 썼는데 지금 현 정권이 더합니다. 2018년에 6,349억이었는데 지금 올해 2조 242억이에요. 3.2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작년에 노인 일자리가 88만 3천 개였는데 올해는 14만 7천 개가 많은 103만 개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수가 국내 노인 숫자의 10% 수준에 도달할 거고 일자리 단가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7%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는 정부가 재정을 할애해서 만드는 공익형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민간사회 서비스형이 있는데 공익형 활동형 단가는 월 27만원에서 29만원, 사회 서비스형 단가는 71만원에서 76만 천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노인 일자리가 무분별하게 노인 용돈 주기 위한 구실로 낭비되고 솔직히 올해 엄청나게 노인 일자리 액수나 숫자가 늘어난 것은 총선을 겨냥해서 선심 행정으로 한 거지요. 그 부인하겠습니까? 근데 총선 이겼어요, 졌어요? 지지 않았어요? 자, 노인들 중에 노인 일자리 희망하는 사람은 212만 명이라는데 실제 공급된 자리는 88만 3천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뽑는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죠. 자, 저도 아침에 출근길에 보면 우리 집 앞에 사거리가 몇 개 있는데 그 사거리에 노인들 한 20여 명이
그냥 사거리 신호등 달린 사거리에서 깃발을 들고 있는데 어떤 노인은 앉아서 하고 의자 갖다 놓고 어떤 노인은 펜스에 기대어서 하고 어떤 노인은 스마트폰 들면서 무성의하게 들었다 놨다고. 그래서 저런 일을 왜 노인들에게 주는가? 노인들에게 일을 시킨다면 의미 있는 일을 시켜야 되고 노동다운 노동을 시켜야 되죠. 노인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지 않고 의미 없는 노동에 노인들을 무차별로 동원해서 자, 일자리는 늘려놨고 시킬 일은 없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깃발 들고 앉았어요. 차라리 그 옆에 있는 공원에 집 앞에 보람의 공원이라고 있어요. 공원에 휴지라도 줍고 정비라도 하게 하는 게 맞죠. 노인 일자리 참여 전화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전화를 하면 발신자에게 가까운 수행기관 아마 동사무소나 이런 데로 연결되어서 일자리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가 노년기 소득의 보탬이 되고 우울감 개선이 있어서 계속 앞으로도 확대할 거다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이거 당장 문 닫아야 돼요. 진짜 불우한 노인은 사회복지 대상으로 대우해야 되고 노동할 수 있는 노인은 제대로 된 노동을 해야죠. 자, 거리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 있어요. 폐지 줍는 노인이 14,831명이고 전국에 평균 78세 월 77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복지부가 첫 전수조사를 했어요. 자, 저도 뭐 거리에서 폐지 줍는 노인분들 그 위험한 차로에 트럭에 잔뜩 폐지를 끌고 가는 노인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저는 노인 일자리 지원을 한다면 이런 분들에게 돈을 더 국가가 근로 장려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복지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폐지 시집 노인이 15,000명가량 되고 전체 노인의 0.1%고 평균 연령이 78.1세고 여성이 55.3%고 평균 소득이 76만 6천 원이고 평균 재산은 1억 2천이고 부채 제외하고 소득은 한 달에 5, 60만 원인 사람과 재산이 2,5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극빈자들이 폐지를 줍는 거죠. 그래서 전국의 고물상 중 폐지 노인과 거래하는 곳이 44%가 있고 폐지 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89.7%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도 28.4%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 노인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폐지 수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인들은 그 폐지 수집을 하려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덥고 추운 날요. 에어컨을 끌고요. 이런 노인은 뭡니까? 하나마나한 선거용 노인 일자리 이제 폐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로 도와야 될 이 노동할 수 없는 노인은 국가가 지원해야 되고 그러지 않은 노인은 노동다운 노동을 시켜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그냥 노동에 대한 기본적 의식조차도 없이 정부 돈 빼먹는다 생각하고 길거리에서 그냥 성의 없이 깃발 들고 있는 신호등이 있는데 왜 양쪽에서 노인 2명이 깃발을 들고 있는 그런 짓거리를 시킵니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보는 사람이 민망해요. 그래서 노인들이 그냥 돈 주고 표 사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노인 일자리요 이제 폐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제대로 의미 있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노인 일자리 시키기 바랍니다. 문재인 때 노인 일자리로 그리 요구했는데 현 정권에서 문재인 때보다도 3배쯤 많다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